얘들아 성리학도 다 와간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고려하고 일본 하면 끝이다. 일본 하면 오케이. 자 갑시다. 우리 지금 성리학 유학의 흐름 그 다음에 송대 성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한번 살펴봤죠. 성리학이 어떤 학문이냐. 그래서 성리학의 다른 의미 이와 기로 세상을 바라봤기 위해서 이기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맑다. 그래서 성정리 인간의 본성은 이다. 성정리. 그러니까 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거경궁리 경물치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거경궁리랑 경물치지야. 그 사물의 본질을 알 때까지 궁리하고 이치를 알아낸다 이 뜻이야. 이치를 알아낸다. 경물치지. 자 그래서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사서집주를 적은 주희고 얘가 그걸 보급화시키기 위해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책이 소학 어린애들 가르치는 용도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그걸 보급시켰죠. 그래서 뭐니 주자가 적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해서 주자 가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이때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 명나라 때 가면 어떻게 달라지냐 보니까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원나라 때 되니까 사서집주가 과거 교재가 되죠. 즉 이 성리학도 이제 뭘로 과거 시험의 과목으로 채택이 된 거야. 과거 시험.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이 사서 네 가지 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서가 있죠. 사서집주. 여기에만 주목하게 되는 거야. 즉 명나라 때가 되면은 성리학이 관학화된단 말이 뭐냐면은 과거 시험의 교재가 된다 이 말. 과거 시험의 교재. 즉 얘들아 너가 국영수 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니? 국영수나 역사 이런 거 배우면서 와 이게 내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 안 해? 하잖아. 그 똑같은 거야. 얘들이 성리학이 그냥 예전에 처음 이 성리학이 나왔을 때는 그런 이 사회 현실이 담겨 있었죠. 남송으로 쫓겨가서 북방민족한테 우리가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정신 회복 승리도 하고 우리가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성리학이었으며 그런 학문적으로 이 북방민족이 무력으로 쳐내려오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유물이 성리학으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그딴 거 없고 무조건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달달 외우는 학문으로밖에 안 되는 게 성리학이 된단 말이야. 명나라 때 되면 즉 뭐니? 이 지금 명나라 때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나라 들어가서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 관리가 되기 위해서만 열심히 배우는 거야. 그게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니? 이제 그래서 이런 비판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학문이 뭐다? 유교 중에 또 하나인 세 번째 양명학이라는 거야. 양명학. 그래서 쌤이 했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명나라 때 생긴 유교라 해서 양명학. 명나라 때 거다.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있다면 명나라 때는 뭐다? 양명학. 이거 외우기 주소는 거기서 뭐니? 한나라 때 한나라 때 히읗 훈고학 쭉 다 언제까지? 당나라까지. 자, 정확하게 하면 남송입니다. 얘들아 남송 때야. 남송 때 찌발려서 내려갔을 때 남송 때인데 12세기지. 자 이때는 뭐다? 성리학. 와우. 시읒 성리학.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명나라 때 된 거야. 명나라 때니까 뭐다? 이거에 대한 비판. 이거는 뭐니? 계속 공부만 하고 지식 위주야. 즉 실천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알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없더라 말이야.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는 거다.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 네가 보고 배웠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양명학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팁이에요. 팁. 히읗 시읒 미음 되겠죠? 자 그래서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성리학이 관학화돼서 이 비판하기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탄생한다. 되겠죠? 쌤도 약간 세지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어 미치겠고 맞잖아.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미치겠네. 쌤 이 역사 하면서 돌아삐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이 역사 이거 달달달 외우고 어디 쓸모있노 이거 개짱나 하지만 사실 역사를 갖다가 쌤은 그런 생각이 원래 이렇게 배우면 안 돼. 이게 진짜 이걸 역사를 배우면서 이게 너무 딥해지는데 교육학이 돼버리는데 진짜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고력을 키워야 돼.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비판적 사고 있죠. 왜 이때 이 정책이 틀렸고 뭐 예를 들면 북이 효문제 그 하나 정책이 왜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게 진짜 옳았던 정책인가 이런 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이 비판적인 생각 자신의 주관을 가지게 만드는 학문이 사실 역사라는 과목이야. 역사라는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거든. 근데 쌤은 아직 모르는 거지. 왜? 이 진도 나가기 바빠가지고 미쳐가지고 지식만 그냥 야 때려박잖아. 그러니까 쌤도 아직 멀었지만 좀 노력하면 나중에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미래의 학생들한테는 좀 그런 사고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쌤도 결국에 수능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 위주로 어찌 보면 관학화가 된 거죠. 관학화. 점수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더 낮게 생각을 더 이 개선점 없었는지 이런 고차원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돼. 쌤의 비판적 피드백.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지. 자 항상 뭐니 이 성리학이 뭔지 보고 각 지역이 전파된 거죠. 각 지역이 전파. 각 지역으로 전파된 거 중요하소. 맞죠? 동아시아가 이런 느낌 쓰잖아.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이게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느낌 좋게. 자 1, 2, 3, 4 성리학 마지막 5 되겠죠? 갑니다. 자 고려에서는 성리학이 언제 처음으로 들어가냐면 고려는 원간석기 들어가. 원간석기에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이게 13세기 몽골이 13세기잖아. 맞죠? 그래서 13세기 말쯤에 안향이라 이게 사람 이름이야. 안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원나라 갔다가 원나라 유학해서 돌아오면서 야 중국에 가니까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와 기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학문으로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얘도 신진사대부야. 신진사대부인데 이 안향을 통해서 처음 소개가 돼요. 참고로 자 요것도 돼.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중국의 학술 교류 단체 같은 거 학술 교류 동아리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지금쯤 뭐 카이스트 이런 것처럼 중국의 만권당이라는 이제 그 학술 토론 하는 연구센터가 있는 거야. 만권당이라고 해가지고 원나라에 여기 가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중국이랑 중국 학자를 교류하면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배워오는 거야. 이제부터 되겠죠? 특히 그 배워왔던 주도 세력이 누구다? 주도 세력이 신진사대부라는 거야. 신진사대부 공민왕 때 누구를 권문세족이 나라 팔아먹을 정도로 나쁜 새끼 양아치 새끼들 있잖아. 기억나? 이 권문세족이 나라를 거의 팔아먹고 나라를 이렇게 파탄 지으니까 얘들의 나쁜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리학으로 얘들을 비판하는 거야. 하고 그때 당시에 불교도 너무 썩어가지고 너무 썩어가지고 불교가 우리 배우잖아. 살생하면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불교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불교 이 절에서 인신매매하고 노비로 만들고 가고 유흥주점처럼 술 팔고 고기 팔고 좀 다 했어. 나쁜 사채업까지 다 하고 불교가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야. 이 권문세족이랑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불교는 너무 타락해서 배울 게 없잖아. 너무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 전부 다 고인물이잖아. 맞잖아. 권문세족은 뭐니? 대토지, 대농장이랑 엄청나게 많은 노비를 소유해가지고 이 원나라한테 빌붙어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힘이 센 족벌이란 뜻이거든. 권력에 아부하는 쓰레기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뭐니?
얘들의 사상이 불교였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썩은 문드리지가 썩은 애가 진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새롭게 여기 나오죠. 새롭게 진출한 뉴페이스란 말이야. 새롭게 진출한 4대부라는 뜻이 뭔데? 얘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뭐니? 얘한테 라인 타가지고 뭐니? 된 애들이고 얘는 뭐니? 진짜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온 애들이 4대부라고 우리 배웠잖아. 지금 뭐다? 신진 4대부가 뭐다? 권문세족과 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지금 뭐다? 사회개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 성리학이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니?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다? 조선에 오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고려. 우리 일단 고려까지 하니까.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각지에게 전파 첫 번째 원간석기에 들어오는데 중국에 가니까 만권당이라는 지금 치면 뭐 카이스트 연구기관 뭐 또 뭐 있나 하여튼간에 뭐 그런 데서 열심히 중국 학자들이랑 교류했다면 걔는 누구야? 새로운 뉴페이스 능력으로 진짜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신진 4대부 애들이고 이때 당시에 나라 팔아먹고 진짜 나쁜 권문세족과 얘들의 사상이 썩은 문드러진 불교를 비판하면서 사회개혁 고려는 마탱이 같다.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됐던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사회개혁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일본 가봅시다. 일본. 오케이.